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이자 특히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폐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폐렴을 노인들의 마지막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다른 질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에 걸리면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 폐렴은 더 이상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통해 70에서 9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폐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폐렴의 위험성을 더욱 실감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 바이러스성 폐렴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는 폐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폐렴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렴이란 무엇인가? 폐렴은 폐의 폐포라는 작은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폐포는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를 혈액으로 보내고 혈액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폐포는 공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폐렴에 걸리면 폐포에 고름이나 체액이 차면서 산소 교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렴은 단순한 감기와는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감기는 주로 코와 목 부위의 상부 호흡기에 영향을 주지만 폐렴은 폐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하부 호흡기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도 더 심각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렴의 발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균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백혈구들이 감염 부위로 몰려들면서 폐포에 염증성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면역 체계가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병원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면역저하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폐렴의 종류와 분류. 폐렴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 지역사회 획득 폐렴, 일반적인 일상생활 중에 걸리는 폐렴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폐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요 원인균은 폐렴구균이고 그 외에 마이코플라스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병원 획득 폐렴은 입원 후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병원 내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항생제 내성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면역저하 환자 폐렴,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HIV 감염자 등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원인균에 따른 분류. 세균성 폐렴.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으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폐렴구균, 포도상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이 주요 원인균입니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비교적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RSV 등이 원인입니다. 세균성 폐렴보다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항바이러스제나 대증치료로 치료합니다. 진균성 폐렴.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으로 주로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 등에 의한 비정형 폐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특별한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원인균에는 폐렴구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갑작스럽게 고열과 오한이 나타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독감 증상으로 시작되다가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마이코플라스마, 비정형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젊은 성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걷는 폐렴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인 폐렴에 비해
증상이 경미한 편입니다. 다음은 포도상구균. 항생제 내성이 강한 MRSA와 같은 포도상구균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주로 병원에서 감염되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레지오넬라. 냉각탑, 에어컨, 온수시설 등에서 서식하는 세균으로 집단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기침 반사가 약해져서 병원균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만성 신질환, 간질환 등이 있으면 폐렴 위험이 2에서 4배 증가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전반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폐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흡연은 폐렴 발생 위험을 2에서 4배 증가시킵니다. 담배 연기가 기관지와 폐포를 손상시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기침 반사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구토시 폐로 흡인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 저하 상태, 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HIV 감염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폐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영양 부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폐렴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호흡기 질환,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 등 기존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폐렴 위험이 증가합니다. 삼킴장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삼킴장애가 있으면 음식물이나 타액이 폐로 흡인되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폐의 분비물이 고이기 쉬워 폐렴 위험이 증가합니다. 폐렴의 증상, 폐렴의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은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폐렴은 감기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증상에는 발열과 오한, 폐렴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심한 오한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은 열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 초기에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를 동반한 기침으로 변합니다. 가래의 색깔과 성상이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됩니다. 세균성 폐렴의 경우 노란색이나 녹색의 진한 가래가 나오고 때로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비교적 맑은 가래가 나옵니다. 호흡곤란, 폐포에 염증 분비물이 차면서 산소 교환이 어려워져 숨이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활동할 때만 숨이 차다가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에 염증이 생기면 가슴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전신 증상, 심한 피로감, 근육통, 두통,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연령별 특징적 증상, 영유아, 발열, 보챔, 수유거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콧구멍이 벌름거리거나 가슴이 움푹 들어가는 흉부 함몰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인,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나타납니다. 노인, 전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나지 않거나 기침이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식 저하, 식욕 부진, 전신 쇠약, 낙상 등의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경고 증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호흡 부전 증상,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혈압 저하,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40mmHg 이상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의식 변화, 혼돈, 의식 저하, 방향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장기 부전 징후, 소변량 감소, 심박수 증가, 체온 저하 등이 나타나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폐렴과 감기의 구별법, 많은 분들이 폐렴을 감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열 정도, 감기는 미열 37에서 38도 정도이지만 폐렴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감기는 주로 마른 기침이지만 폐렴은 진한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나타납니다. 감기는 코막힘, 재채기, 목 아픔 등이 주증상이지만 폐렴은 심한 전신 쇠약감과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감기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폐렴은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악화됩니다. 감기에서는 호흡 곤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폐렴에서는
숨이 차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폐렴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의사는 먼저 환자의 증상, 발병 과정,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자세히 파악합니다. 특히 최근의 여행력, 동물 접촉, 직업적 노출 등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신체 검진에서는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어봅니다. 폐렴이 있으면 수포음, 마찰음 등의 비정상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타진을 통해 폐의 공명도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 백혈구 수치, 세균성 폐렴에서는 백혈구가 증가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에서는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 지표, CRPC- 반응성, 단백, ESR적 혈구 침강 속도, 프로칼시토닌 등의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동맥 혈가스 분석,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폐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영상 검사, 흉부 X선, 폐렴 진단의 기본 검사입니다. 폐의 음영이 보이면 폐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음영의 패턴으로 대엽성 폐렴인지 기관지 폐렴인지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흉부 CT, X선에서 확실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의심될 때 시행합니다. 더 자세한 폐의 상태를 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미생물학적 검사, 가래 검사, 가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세균 배양을 시행합니다. 원인균을 확인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배양, 혈액에서 세균이 자라는지 확인합니다. 중증 폐렴에서 시행하며 전신 감염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변 항원 검사, 폐렴 구균이나 레지오넬라 항원을 소변에서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PCR 검사, 바이러스나 특정 세균의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중증도 평가, 폐렴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CURB 65점수, 컨퓨전 의식 혼돈, 이어리어 혈액 요소 질소, 레스퍼러토리 레이트 호흡수, 블러드 프레셔 혈압 65세 이상의 5가지 항목으로 중증도를 평가합니다. PSI 누모니어 시베리티 인덱스, 나이, 성별, 동반 질환, 신체 검진, 소견,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더 복잡한 점수 시스템입니다. 폐렴의 치료, 폐렴의 치료는 원인균, 중증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생제 치료, 경험적 치료, 원인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균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경우 폐렴 구균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경구용 항생제로는 아목시실린, 마크로라이드계, 퀴놀론계 등이 사용됩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정맥용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표적 치료, 원인균이 확인되면 해당 균의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로 변경합니다. 세균 배양 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료 기간, 일반적으로 5-7일간 치료하지만 중증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조절됩니다. 비정형 폐렴의 경우에는 10-14일간 치료하기도 합니다. 대증치료, 해열제, 고열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을 사용합니다. 진해제, 심한 기침으로 인해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래 배출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거담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하는 약물입니다. 수분 공급,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가래를 묽게 하고 탈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소 치료,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산소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강 캐뉼라, 산소 마스크, 고유량 산소 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증도가 높은 경우 CURB 65점수 2점 이상이거나 PSI 점수가 높은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 흉막염, 농흉, 폐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경구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 구토, 설사, 의식 저하 등으로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요인, 독거노인,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중환자실 치료, 다음과 같은 중증 폐렴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호흡부전,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순환부전, 쇼크나 승합제가 필요한 경우, 다장기부전, 심부전, 간부전 등이 동반된 경우,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 인플루엔자 폐렴,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발병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 폐렴,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을 사용하며 중증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기타 바이러스 폐렴, 대부분 대증 치료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폐렴의 합병증, 폐렴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합병증, 흉막염,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심한 가슴 통증을 유발합니다. 농흉, 흉막강에 고름이 고이는 상태로 가슴에 관을 삽입하여 고름을 빼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농양, 폐의 조직이 괴사되면서 농양이 형성되는 것으로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ARDS, 폐포막이 손상되어 심한 호흡 부전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전신 합병증, 폐혈증, 세균이 혈액으로 침입하여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체온 이상, 심박수 증가, 호흡수 증가, 백혈구 수치 이상 등이 나타납니다. 폐혈성 쇼크, 폐혈증이 진행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입니다. 사망률이 30에서 50%에 달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다장기 부전, 신장, 간, 심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상태입니다.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합병증으로 가슴 통증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폐렴으로 인해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 합병증, 뇌막염, 폐렴구균이 뇌막으로 퍼져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뇌농양,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뇌 조직에 농양이 형성됩니다. 폐렴의 예방, 폐렴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방법을 실천하면 폐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폐렴구균 백신, 폐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3가 다당질 백신 PPSV23과 13가 단백접합 백신 PCV23 두 종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성인은 PPSV23 접종을 권장합니다. 면역저하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더 일찍 접종받아야 합니다. PCV23는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만 포함하는 혈청형이 적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폐렴구균 백신의 효과는 70-90% 정도이며 한 번 접종으로 5-10년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폐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2차 세균성 폐렴도 예방합니다. 매년 접종받아야 하며 특히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관리,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별적인 예방 계획을 세우세요. 예방접종,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생활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의 감염 관리와 개인 예방이 모두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성 폐렴의 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폐렴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증상의 특징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외에 후각, 미각 상실이 특징적입니다.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나 항원 검사로 진단합니다. 흉부 CT에서 특징적인 간유리 음영이 나타납니다. 경증은 대증 치료를, 중등증 이상은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도 효과적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위내용물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위험 요인에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삼킴장애, 의식저하,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위험 요인입니다. 예방에는 삼킴 기능평가, 적절한 식사자세, 음식의 농도 조절,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폐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폐렴에 좋은 음식과 생활수칙을 알아보면 닭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등은 면역 기능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감귤류,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등은 항산화 작용으로 회복을 돕습니다. 굴, 견과류, 씨앗류, 붉은 고기 등은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닭국, 생선국, 채소국 등은 수분 공급과 함께 영양을 제공합니다. 꿀은 항균 작용이 있어 기침과 목 아픔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주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에는 매운 음식, 신 음식은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제품은 가래를 끈적하게 만들어 배출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술과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수칙에는 적절한 온도 18-24도와 습도 40-60%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환기하세요. 하루 8-10시간의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세요. 안정기에는 휴식을, 회복기에는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세요. 완치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폐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의 심각한 질병이지만 예방과 조기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폐렴의 주요 증상을 기억하세요. 발열과 오한, 가래를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노인분들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으세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지키세요.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뇨병, 심장질환, COPD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세요. 폐렴은 더 이상 노인들의 마지막 친구가 아닙니다. 올바른 예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만성질환자분들은 예방접종을 잊지 마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폐와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폐는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